여러분,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넷플릭스 해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볼 거 없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끝났고 구독료는 매달 빠져나가고 이게 무슨 기분이야 싶었죠. 그런데 이 빨간 회사가 귀신같이 제 해지 손가락을 멈출 카드를 꺼냈습니다. BTS 컴백 라이브 독점 생중계. 자, 감정은 접어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저는 경제학자니까요. 현재 추산되는 전 세계 아미 코어 팬덤 약 1억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배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2개 복사해서 붙여넣은 숫자예요. 이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넷플릭스는 가구 비즈니스입니다. 아미 딸이 거실 TV를 켜면 옆에 있던 아버지가 이게 뭐냐 하면서 앉고 어머니가 간식 들고 오고 심지어 고양이까지 화면을 쳐다봅니다. 잠재 시청자 순식간에 4억으로 뻥튀기. 전 세계 인구의 5%가 동시간대에 하나의 화면을 응시한다. 이건 넷플릭스가 K-팝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생존하려고 방탄소년단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은 겁니다. 4억 명의 안구를 광고 단가로 환산하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넷플릭스 주식 사러 뛰쳐나갈 수 있거든요. 요즘 광고형 요금제 쓰시는 분 많으시죠? 싸니까. 근데 그 광고 끝까지 보십니까? 저요? 광고 시작되면 반사적으로 화장실 갑니다. 인간의 방광은 광고보다 정직하거든요. 이게 넷플릭스의 악몽입니다. 돈 받고 광고 틀어주는데 시청자가 전부 화장실에 있어요. 광고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변기한테 광고하라고 돈 준 거냐? 정답은 단 하나. 라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 위에서 숨 헐떡이며 춤추고 있는데 그 순간 화장실 가실 분? 없습니다. 방광이 터져도 안 갑니다. 2시간 동안 4억 개의 안구가 화면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게 광고업계에서 말하는 완벽한 가두리 양식장이죠. 자, 여기서 비교 하나 해봅시다. 요즘 미국 경제를 혼자서 흔드는 여자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죠.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경제학자로서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국가 경제 기여도 등급을 매겨보면 BTS가 압승입니다. 그것도 더블 스코어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시카고에서 버는 돈은 시카고 호텔과 레스토랑을 거쳐 다시 미국 경제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내수용 달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좋죠. 하지만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주머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BTS는요? 도쿄에서 엔화, 파리에서 유로, 뉴욕에서 달러, 상파울루에서 헤알, 방콕에서 바트. 전 세계 통화를 한국이라는 저수지로 펌프질해서 빨아들이는 초강력 외화 진공 청소기입니다. 제조업으로 치면 삼성 반도체 수출하는 거랑 같은 구조예요. 아니, 공장도 안 짓고 그걸 해내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입니다.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딱 1회 열었을 때 발생하는 직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 최대 1조 2,207억 원. 감이 안 오시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밤을 새워가며 공장 풀가동해서 중형자동차 12만 대를 찍어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이 이를 악물고 3개월 돌려야 나오는 물량을 이 7명이 무대 위에서 며칠 춤추면 끝납니다. 아니, 이쯤 되면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BTS한테 전화해서 형님들, 저희 광고 좀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요. 더 있습니다. BTS 투어 발표 직후 전 세계 구글에서 서울 검색량 155% 폭등, 트래블 투 코리아도 같이 뛰었고요. 부산은요? 3000% 이상. 그래프가 화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검색이 아니라 나 지금 비행기표 사러 간다. 비켜라. 수준의 매수 신호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수조원 들여서 한국 관광 캠페인 해도 이런 수치는 꿈도 못 꿉니다. 이 7명이 We're back 세 마디 던졌을 뿐인데 전 세계 항공권 예약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겁니다. 국가 마케팅 효율로 따지면 솔직히 관광공사 해체하고 BTS한테 위탁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반만. 자, 그럼 넷플릭스는 왜 하필 잠실도, 상암도, 고척도 아닌 왜 광화문을 택했을까요? 정정합니다. 넷플릭스가 택한 게 아닙니다. BTS와 하이브가 여기가 아니면 안 한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경복궁, 조선왕조 500년의 심장입니다. 이곳 근정전은 왕이 천하를 다스리던 곳이고 광화문은 그 왕이 백성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문입니다. BTS가 기획 중인 연출이 뭔지 아십니까? 멤버 7명이 근정전에서 출발해서 왕만이 걸을 수 있었던 길, 어도 왕의 길을 따라 걸어 나와 광화문을 열고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4년입니다. 군 복무로 4년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도 전 세계 아미는 단 한 명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장소가 600년 된 왕의 문 앞. 이건 왕의 귀환, Return of the King, 아니면 대체 뭐라고 부릅니까? 톨킹이 살아있었으면 소설 한 편 더 쓸 소재입니다. 게다가 무대 위치를 보세요. 왼쪽에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는 문자를 창조한 세종대왕. 그 한가운데에서 BTS가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니, 이건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5000년의 엔딩 크레딧 아닙니까? 국뽕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 혈관에 국뽕이 수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팩트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서울시가 역사상 최초로 대중가수에게 광화문 단독 공연을 허가했습니다. 그것도 공식 후원, 명칭까지 달아서 600년 동안 왕과 국가 행사에만 열렸던 그 문을 아이돌한테 열어줬다? 이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딴따라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보내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경복궁이 국보 제1호이듯 BTS는 살아 움직이는 국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판이 깔렸는데 정작 이 잔치를 즐기러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부산 공연을 앞두고 평소 10만 원짜리 모텔이 1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1000% 인상,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 10번 연속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싼 가격에 예약한 손님을 강제로 취소시키고 같은 방을 10배, 비싸게 다시 파는 예약 취소 먹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걸 초과 수요에 따른 가격 조정, Price Adjustment Under Excess Demand 이라고 합니다. 참 깔끔한 표현이죠. 하지만 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약탈, Predation입니다. 상도덕을 쓰레기통에 버린 단기 이익에 눈이 먼 자해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숙박비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공연 좀 늘려달라고 친서를 보냅니다. 태국 팬들은 티켓팅 속도 때문에 한국 PC방으로 원정을 옵니다. 일본에서, 브라질에서, 사우디에서 비행기 12시간 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돈 전부 외화입니다. 달러, 엔화, 유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출 대금이에요. BTS가 뚫어놓은 외화 파이프라인에서 콸콸 쏟아지는 돈인데 1박에 100만 원이라니요. 이 사람들이 호구입니까? 그들은 보라해 I Purple You를 가슴에 품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다신 한국 안 간다. Never Again Korea를 SNS에 쓰는 겁니다. 아미의 SNS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한 명이 트윗 하나 올리면 2시간 만에 전 세계 트렌드 1위가 됩니다. 그 파급력이. 한국 숙박 바가지 조심. 방향으로 터지면 이건 국가 브랜드의 먹칠하는 매국 비즈니스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10만 원 더 벌려다 10조 원짜리 국가 이미지를 날리는 겁니다. 정부 대응. 매번 똑같죠? 단속하겠습니다. 특별 점검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효과 있었습니까? 단속으로 이걸 잡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건물, 내 방을 내가 비싸게 팔겠다 는 걸 법으로 막을 근거가 애매합니다. 게다가 지자체장들은 지역 상인들 표심, 눈치 보느라 칼을 못 뽑아요. 우리 동네 모텔 사장님들 다 적으로 돌리면 다음 선거 어쩌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숙박의 광역화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지도를 넓혀라 이 말입니다. 부산에 방이 없다고요? 당연히 없죠. 콘서트 관객 수만큼 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야를 30분만 넓혀보세요. 빈방이 있습니다.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여기에는 방이 널렸습니다. 대구까지 가면 4성급 호텔도 남아돕니다. 해결책 딱 하나입니다. 심야 셔틀버스. 부산시가 인근 지자체와 손잡고 콘서트 끝나는 밤 10시에서 11시에 귀가 셔틀 수백 대를 투입하는 겁니다. 울산행, 창원행, 대구행, KTX도 새벽 2시까지 특별 편성하고요. 자, 14시간 비행기 여러분이 타고 외국에서 14시간 그래, 비행기 하지만 좀 타고 온 조금 암이라고 편안하고요. 상상해보세요. 알겠어. 선택지 저기 두 개입니다. A. 100만 원 내고 창문도 없는 쪽방에서 이불 킁킁거리며 잠을 청한다. B. 안녕하세요. 셔틀 이 타고 특별한 40분 가서 소개할게요. 게다가 10만 원에 40분 조식 셔틀 포함 서비스도 4성급 무료예요. 호텔에서 지금 바로 오션뷰 예약하세요. 보며 잔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합리적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교통망만 뚫리면 100만 원짜리 가격 거품은 3일 만에 터집니다. 시장이 알아서 조절하는 겁니다. 단속이 아니라 대안이 가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광화문 공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호텔비가 미쳤다고요? 수원, 인천, 대전까지 KTX 특별 편성 돌리면 됩니다.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49분이에요. 잠깐 눈 붙이면 도착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요? 씁쓸하지만 지자체의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옆 동네에 뺏기면 어쩌지? 제주는 부산이 넘고 돈은 울산이 번다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부산시장님 그리고 서울시장님, 관계자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판이 커집니다. 바가지 요금 때문에 외국 팬이 다신 한국 안 간다고 하면 그건 부산만 잃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잃는 겁니다. 울산이랑 창원이랑 대구랑 나눠 먹으세요. 옆 동네가 번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다 같이 벌어야 다 같이 삽니다. 그게 진짜 부울경 메가시티 아닙니까? BTS는 길을 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판을 깔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것은 품격입니다. 세계에서 손님이 왔는데 바가지를 씌우는 나라로 기억될 겁니까? 아니면 콘서트가 끝난 밤 따뜻한 셔틀버스 안에서 기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보라해요 한마디 건네는 나라로 기억될 겁니까? 저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반도체도 BTS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손님을 손님답게 대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이 나라를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와 경제 효과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번 컴백 앨범 제목 아리랑입니다. 왜 하필 아리랑일까요?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름이 쫙 끼치는 역사적 비밀과 방시혁이 짜놓은 고도의 글로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흰부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넷플릭스 해지 안 하는 이유 정도는 계속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전 세계 아미 여러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 좋았던 것도 속상했던 것도 전부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경제학자한테 데이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죠?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한국 여행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감동받은 순간도, 바가지 당한 순간도 솔직하게 다 적어주세요. 그게 쌓이면 정부도, 지자체도, 숙박업주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나라 아미들에게 공유 한번 해주세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태국어. 언어는 달라도 바가지 요금 앞에서 분노하는 마음은 만국 공통이니까요. 여러분의 보라에가 한국을 바꿉니다. 진심입니다. 경제학자가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